안녕하세요. 주식매트의 12월 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봉 갭을 다 메워서 이제 부담 없는 자리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하락을 할 때는 갭 하락을 하면서 양봉을 만들었었죠. 근데 61선을 부딪히고 그러면서 다시 빠지다가 이 자리가 이제 갭을 메우는 자리죠. 2053포인트. 정확하게 2053포인트를 기록을 했었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반등이 좀 크게 났었고요. 오늘도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음봉의 모습을 만들었죠. 현재는 지금 61선에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121선에서 61선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단기 낙폭에 대한 자율 반등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과대하게 낙폭을 했을 때에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바로 V자 반등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V자 반등이 나오려 그러면 큰 호재가 나와야죠. 큰 호재.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중 무역 합의가 진행이 돼서 잘 타결된다든지 하는 그런 글로벌적인 이슈가 나오든지 우리나라만의 어떤 큰 재료가 나오든지 뭐 그런 이슈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재료 없이 반등이 나오는 것은 단기 자율 반등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제 바닥이란 것을 확실히 알려면은 하락을 하면서 쌍바닥을 잡는 경우입니다. 이 쌍바닥이란 것이 그 전에 갔던 53포인트 2053포인트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위에서 206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의 조정을 주고 가는 것,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제 쌍바닥으로 간주를 하고 그러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흐름, 이런 전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61선에 걸쳐 있긴 하지만 다시금 120선을 터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추가적인 상승의 추세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려면 물론 일봉에서의 만들어진 또 갭들이 있는데 이런 갭들을 다 채우고 가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그 자리까지 가는 건 너무 하락이 과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주봉 갭을 메운 자리에서의 그런 상승이 나오려면은 쌍바닥을 2060포인트 전후에서 잡고 완만하게 상승에 이르는, 그러면서 산타레를 펼쳐가는 그런 흐름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620포인트 근처에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를 뚫고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되어야만 할 것이고, 코스닥은 673이라는 전고점을 뚫고 가는 흐름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가야 될 자리는 1차적으로 680포인트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725포인트까지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흐름이 나와주길 기대하는데, 12월 지금 월말로 향해 가는, 또 연말로 향해 가는 가운데에서의 산타랠리, 그리고 1월달까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길 기대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자체만의 내부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 미중에서 무역 합의 부분에서 관세 부과가 일부 철회가 된다든지, 단계별 상승으로 가더라도 하나씩 무역 분쟁을 해결해가는 그런 이슈가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부분에서는 대중 무역 합의를 이뤄가면서 탄핵안이 수그러드는 그런 타협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만기를 앞두고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사실 풋이 많죠. 좀 풋 매수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번 옵션 만기일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콜에서는 현재 포인트 부근에서의 콜 매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보게 되면 약간 하방 이제 우세다. 하방이 좀 우세한 상황이죠. 근데 개인도 최근에 보시면
풋에 좀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방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고, 콜 쪽에서도 콜 매도 치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는 위쪽을 많이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되겠습니다. 상방 쪽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또 반대의 포지션으로 또 외국인이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의 입장에서는 특히 금융투자의 경우는 풋 매도, 투신도 풋 매도, 그리고 콜 쪽에서도 콜 매도, 투신도 콜 매도입니다. 근데 기관은 주로 양 매도죠. 양 매도, 콜 매도, 풋 매도. 이거는 해지용으로 그냥 있는 것이고, 뚜렷한 포지션의 방향을 읽힐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풋 쪽으로 방향이 많이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도 풋 쪽으로 많이 와 있다는 거, 이게 변수인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어떤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콜에 있는 현재 이 130억 정도의 선물 지수 275, 277.5, 코스피 지수로 따진다면은 2100포인트, 그리고 2060포인트, 2060부터 2100 사이, 거기서의 콜 매수의 포지션으로 위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풋 매수에서 더 아래쪽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건데, 이번 선물 옵션은 큰 변동성보다는 현재 포지션 전후에서 또는 약간 상방을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내일과 모레의 포지션을 보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얘는 포지션을 보면서 다시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 엔지니어링은 이제 거의 저항 매도값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늘 저항 매도값을 잡는 게 일목균형표의 구름처럼 평평한 자리인데요. 근데 더 정확하게 보려면 최근 6개월 이내의 저점 자리에서 바라본 선행스팬입니다. 선행스팬 중에서 좀 평평한 자리, 좀 아래쪽에 있는 자리가 되겠죠. 가야 될 목표가는 이제 9,900원 정도가 될 텐데, 오늘 도달할 수도 있었지만 9,870원까지 가고 밀렸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자리에서 밀렸지만은 내일 도달할 수도 있고 조금의 조정을 보인 다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최종적인 목표가는 이제 9,9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대략 3-4%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왜 그 자리가 저항 매도값으로 유효한지 선호 종목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참고용으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볼게요. 한국 화장품 지난 8월 6일 저점 자리에서 본 선행스팬 11,400원 자리였습니다. 11,400원. 11,400원. 11,400원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11,400원 자리 이 자리인데, 그런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11,550원까지 갔죠. 그러므로 11,400원에는 항상 매도를 걸어놓는 습관이 중요했어요. 한국 화장품 경우는 연속해서 양봉을 2번 보여주고 그 다음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오면서 갭상승을 해서 결국엔 저항 가격을 부딪히고 빠졌던 거죠. 그 DR텍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DR텍도 보시면 이 평평한 자리, 일목균형표의 구름증 산단, 이 매도 자리가 2,190원 정도 나옵니다. 2,190원. 2,170원에서 2,190원인데 일단 2,170원으로 잡아볼게요. 2,170원으로 저항 가격인 걸 알 수 있는데, 2,170원 가기 전에 윗골이 단 이 지점을 보세요. 이 자리가 2,075원이죠. 그럼 100원 정도 남겨놓고 더 상승을 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3일 정도의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그 자리를 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왔을 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눌렀다가 다시 저항 가격대에 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유념을 해야 되고요. 또 대창이라는 한번 종목을 보겠습니다. 대창은 어느 가격입니까? 1,560원이죠. 1,560원. 구름청 평평한 자리. 1,560원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올 때 대창은 한 번에 왔습니다. 아래쪽에서 움직이다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그 자리를 부딪혔죠. 이렇게. 대창은 좀 비교적 빨리 결정이 나버린 종목이죠.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한국주강이라는 종목인데요. 한국주강.
한국주광도 보시면 어느 지점에서 매도해야 될지 가격이 분명히 나오죠. 이 포인트인데요. 한국주광은 특이하게도 이게 1990원짜리인데 근처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왔었어요. 세 번이나 왔는데도 부딪히지 않고 한 달 동안 조정을 더 줬죠. 조정을 주다가 한 번에 큰 상승으로 해서 저항 가격대 도달한 겁니다. 이런 패턴도 있다는 거죠. 대창처럼 아래에서 한 번에 큰 상승으로 저항 가격대 오는 경우도 있고, 한국주광처럼 주광처럼 세 번이나 가까이 올 것처럼 하다가 한 달 조정 주고 그냥 큰 상승으로 한 번에 저항 가격에 도달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9,900원이라는 저항 가격대를 앞두고 한국 주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바로 내일 9,900원에 도달해서 저항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인데요. 하이로닉은 6,45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 저항 가격대가 나옵니다. 6450이라는 가격대.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6,400원까지만 가고 밀렸죠. 오늘도 시가가 6,100원이니까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처럼 보였지만 또 크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하이로닉은 궁극적으로 6,450원에 갈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끝은 아니고 6450이 큰 저항이니까 이 자리를 갔다가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하는데, 오늘의 이 장대의 음봉이 추가적으로 큰 조정의 흐름보다는 속임형 음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6350이라는 저항대를 앞두고 약간 주춤거리지만 결국에는 6350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또는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가게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6450이라는 이 가격대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7,000원이 넘는 가격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주봉상에서는 매물대가 7,000원대에 있고 그 아래에서는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는 7,000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고 7,000원도 넘어설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주봉의 일목균형표를 넘어섰다가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는 큰 저항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저항은 사실 주봉에서 보여지는 이 240선의 저항이죠. 8,000원 근처에 있는 이것이 큰 저항이지, 앞에 있는 일목균형표 구름촌 상단은 갔다 온 자리이기 때문에 큰 저항 역할을 못할 것이다. 7,000원짜리까지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450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한미글로벌 오늘 저항 가격대를 터치할 수 있었지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실질적으로 터치하는 게 중요하죠. 11,050원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11,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과연 한 번 더 11,000원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봉상에서 저항에 부딪혔으니까 크게 밀렸다가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에 12,000원 부분까지 다시 갈 수 있는지.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저항이 이제 11,500원에 나와 있네요. 11,500원. 11,500원이 좀 큰 저항처럼 보여집니다. 11,500원. 일봉상에서 보여지는 11,000원의 자리는 큰 저항이 아니죠. 다만 매물대 바로 아래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실적입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 매출액이 2,000억이, 영업이익이 110억인데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2,300억, 영업이익이 228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129억밖에 되지 않네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가격대도 상당히 저평가된 낮은 가격이다. 그리고 오늘 11,000원이 좀 단기적인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11,500원까지 도전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적인 그런 안정성이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SAT라는 종목인데요. SAT는 저항 가격대가 2,4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죠. 상승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재가 2,200원대이기 때문에 상승 공간이 남아 있고,
정확한 매도 가격은 2,430원입니다. 2,430원. 현재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이동평균선 지금 위에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주봉에서는 2,670원 봉이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가 매도 자리였죠. 매도 자리, 여기를 넘지 못하죠. 주봉의 일목균형표 구름편 상단 처음 가는 자리는 강력한 저항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도전할 때는 한번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봉에서 봤을 때의 매도 가격은 2,800원대입니다. 2,800원대. 그래서 SAT도 실적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의 매출만큼은 나오겠죠, 올해. 그런데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작년의 영업이익을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실적 불황인 상황에서 SAT는 그래도 선방하면서 매출과 또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는 1차 2,430원, 2차 2,670원 이렇게 저항 가격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명성 TNS라는 종목입니다. 상장한 지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인데요. 최종 매도 가격은 이제 19,3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19,300원 정도. 근데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지난주 수요일에 도전할 수 있었는데 약간 못 미치게 갔죠. 그러면서 다시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19,300원 저항대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400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19,300원 저항 가격을 기억하시고요. 내일 만약에 18,000원대부터 출발해서 19,000 도전하는 흐름이다 그러면 19,30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월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두월산업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1,730원대가 될 것입니다. 1,730원. 최근에 가파르게 60도 각도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1,600원 넘어서면은 1,73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1,730원이 너무 저스트하기 때문에 한 두호가 아래 1,710원쯤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 살아있고 또 상승 추세 살아있고 또 실적도 나쁘지 않고 1,730원, 1,710원입니다. 1,710원에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은 아바코라는 종목입니다. 아바코도 상승 추세가 가파릅니다. 코스닥 상승에 개의치 않고 나홀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아바코는 최종적인 매도가는 7,000원이 조금 못 미치는 6,900원대가 될 것입니다. 6,900원대. 정확하게는 6,890원이니까 6,870원 정도에 매도하는 것이 좋겠죠. 6,870원에. 일봉상에서는 이제 저항이 6,870원까지는 없습니다. 일봉상에서는요. 그리고 주봉상에서는 일단 기준선 저항이 하나 있네요. 기준선 6,300원대에 기준선 저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요. 6,300원대. 지금 거의 세 달 동안에 기준선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선은 저항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 보이는 저항 라인 6,300원 1차, 2차적으로는 일봉상에서 6,870원 이렇게 저항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2,0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고 작년에 2,400억, 올 3분기까지 1,700억, 영업이익은 3분기까지 거의 200억을 한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974억,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저평가된 실적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실적을 기반한 상승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주봉상에서 기준선 저항인 6,300원, 그리고 일봉상에서는 6,870원 이렇게 매도 자리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